남자들의 아파트 중개업 창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아줌마가 돼 있어야죠. 자, 또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공인중개사마다 지역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계신 곳에 모임이 있는지. 저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아예.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배우원이시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아니요. 우리 지역은 없어요라고. 혹시 본인만 가입이 안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공덕이 분회장입니다. 지금 이제 쭉 대화를 나누는 중에 시청자분들 질문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소공으로 어떤 지역에서 일을 하면 몇 년간은 인근 지역에서 개업이 안 되는지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 뭐 답변을 드릴 수는 있지만 세 분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광명 쪽은? 글쎄요, 뭐 일단은 소공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면 거기에 대표님이랑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얘기가 되셔야겠죠. 그래서 나올 때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뭐 옆에다가 차려도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그 상도 이상 또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협의가 먼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옆에 자리 봐주고 집어넣어 주는 분도 계시니까. 그럼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고 자기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도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그 부분을 속이는 분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옆에 처음부터 오픈할 계획인데 속이고 소공으로 들어가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좀 문제가 있죠. 뭐 그냥 뒤통수죠, 뒤통수. 문제가 있고 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대표가 허가를 안 해줬는데 오픈을 하지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 모임에 같이 안 끼워주기 때문에. 근데 대표님들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옆에다가 차려주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심지어 돈도 빌려주시고. 더 좋거든요, 사실은. 친한 부동산 많이 생기는 거. 그렇죠. 적을 하나 만들고 시작할 거냐, 아군을 하나 만들고 시작할 거냐의 차이인데, 그죠? 네. 자, 지역마다 몇 년은 인근 지역에서 개업하면 안 된다라는 룰이 정해져 있는 지역이 없습니다. 없고 각자 다 다른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근무하고 있는 개공 사무실에서 개공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협의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이거는 아까 질문을 하셨는데,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시장의 침체기인데 지금 상황에서 다주택자하고 1주택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아까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는 아까 질문이 나왔어요. 1주택자는 시점에 대해서 너무 재지 말고, 네, 지금 뭐 매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알아보다가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될 때 들어가라, 이런 말씀 드렸고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일단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계속 끌고 가는 거 나쁘지 않고요.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매도에 대한 것들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라,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특히 또 보유세 관련된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자, 강남 지역은 부동산 사무실의 임대료가 비쌀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수준이고, 명단 등을 구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초보자가 들어가도 되는 시장인지, 이런 질문 주셨어요. 강남 어때요? 초보자가 들어가도 되나요? 사실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강남 지역에 대해서 명확하게 많이 알고 있고 연고가 없으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기라성 같은 부동산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임대료 같은 경우는 뭐 다 마찬가지지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위치는 굉장히 좋지만 제가 있는 음마상가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임대료를 뭐 딱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그렇지만 한 평당 40만 원 좀 넘습니다. 제가 있는 자리는. 평수가 몇 평이냐? 예, 그렇죠. 원래 평수에 따라서 다르니까요. 그 정도 수준이라고 그냥 임대료는 생각을 하시고요. 좀 더 새로운 신축 상가는 좀 더 비싸고, 예,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초보자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본인이 노력해서 성과를 내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냥 겁먹지 말고 열심히 준비해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뭐 강남 지역도 명단 뭐 이런 거 이렇게 주고받고 사고 뭐 이렇게 하나요? 뭐 공식적으로는 못하죠. 그거는 뭐 어디나 마찬가지로. 그렇죠. 비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네. 그냥 그 나름대로의 루트가 있겠죠. 아, 그래요? 아, 나름대로의 루트가 있군요. 그 루트라는 건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알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내가 뭔가를 해야 알게 되는 건가요? 뭐 그런 것보다 우선 명단을 얻고 싶으면 기존 사무실을 인수하시는 게 가장 빠르죠. 빙고. 네. 기존 사무실을 권리금 주고 그게 가장 빠르죠. 그거를 새로 만드는 자체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어렵거나 불법적인 요소가 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존 사무실 하는 게. 아, 그렇습니다. 자, 마포 지역도 임대료 비싸죠? 뭐 그거는 단지에 따라서 많이 다르고요. 네. 그리고 또 뭐 아파트 단지가 아닌 곳에다가 차리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입주장할 땐 특히 바깥쪽에 차렸다가 뭐 안으로 들어가든가 하니까 그런 거는 본인 여건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창업하셔도 월세 가지고 문제가 되시는 분은 없어요. 그 외에 더 수익이 있어야지 사니까 문제니까요. 그래서 뭐 기존의 집에 수익이 원래 있었다. 근데 내가 월세가 겁나서 창업을 못한다. 그거는 아니고요. 네. 기존에 수익이 없는 사람이 그걸로 월세 내고 그것까지 하려니까 그게 이제 힘든 사항이 되는 거겠죠. 자, 시청자분들 이런 질문 또 하나 주셨어요. 바람부는 재개발 지역이 나을까요? 안전한 아파트 단지가 나을까요? 이건 우리 남가연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성향이죠, 성향. 성향이에요? 네. 오, 어떤? 아까 여기 이우정 대표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네. 본인이 그 지역의 정서에 부합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재개발 지역의 정서가 맞다.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데리고 뭐 이렇게 모셔다 드리고 뭐 해드리고 또 안 들려고 그러면 잘 들리게 해드리고 부동산 계약하다 문제 생겨서 소파에 누워 계셔도 아유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누워 계셔도 괜찮다고 그런 지역이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또 애들 학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같이 이 지역의 학원은 어디가 좋고 내가 애 데려다 보니까 뭐 이게 좋고 저게 좋고 그런 거를 또 상담해야만 하는 지역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서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강남분이 예전에 당산에 있는 뭐 부동산에 가서 이런 아파트에도 사람이 사는 거예요 라고 말을 하는데 거기 있는 중개사는 기분이 나빴지만 정서가 다른 거죠. 정서가. 그러니까 본인이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정서에 맞춰서 잘 맞냐 그것도 판단해 보시는 게 좋겠고요. 임대료만이 문제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아파트에 잘 맞는 정서는 어떤 거예요? 재개발은 알겠고. 네. 일단 네. 그 아파트에 계신 분들의 직업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업군? 나이대, 직업군에 따라서 많이 네. 다른 것 같고 나이대에 따라 다른 건 이제 애들이 몇 살이냐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대체로 내가 그 나이대에 맞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우정 대표님 같은 경우에 뭐 학원 가니까 그 학원에 다니는 자녀가 있으면 정서가 잘 맞고 나도 관심사항이고 같이 얘기하면 재밌고 그렇게 될 거고 만약에 이제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 뉴타운이다 보니까 조금 신혼부부들이 많다면 젊은 사람들한테 꼰대질하지 않고 잘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제시를 해주고 뭐 정의 평등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걸 또 맞춰줘야 되는 거고요. 아까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 연세가 많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하고 또 본인 집이 지금 쓰러져 버리기 직전인데 제일 좋다는 분들하고 또 맞춰줘야 되니까 네 제일 좋다고 네. 그런 거를 잘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임대료는 싸죠 그런데. 임대료 싸요? 네. 자, 이제 재개발 지역 창업 여쭤볼게요. 네, 재개발 지역에서 창업하고 싶다. 재개발 지역에서 창업할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이게 아파트 단지는 입주하는 시기와 나중에 뭐 2년 후에 뭐 이런 게 크게 차이가 없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의 초기 단계에 들어가는 재개발 쪽에 창업을 하느냐, 그다음에 뭐 지금 뭐 관리처분 인가 떨어진 이후에 지역에 창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부동산이 하려면 이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정비 사업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또 세금 부분이 더 얹혀지기 때문에 그래서 재개발 쪽에 창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 더 공부를 더 많이 하셔야 되고 이 초기 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재개발은 다 알고 어느 정도 알면서 아니면 그 지역을 조금 많이 공부를 해야지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할 때, 창업을 하실 때는 조금 더 고민을 하시면서 예, 하시면 되는데 아까 제가 잠깐 여기 남 대표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재개발 쪽에 창업하시면 월세 부분은 크게 부담이 안 되세요. 왜냐면 이미 구도심 안에 있는
되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처럼 월세가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러니까 월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은 재개발 쪽에 창업도 고려해 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대신 거래가가 아파트보다 낮고 거래가 네. 좀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한데 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반려처분 인가 이후에는 입주권이기 때문에 입주권으로 수수료를 받을 때는 좀 더 높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네. 좋습니다. 근데 중개업에서 그 임대료는 크게 차지 않은 비중이 예. 별로 안 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창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근데 그것도 부담이 될 거라고 봐요. 그죠? 1년에 거래 2건 하고 문 닫으신 분도 있으니까 부담스럽죠. 지금 저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런 거 부담스러울 것 같으면 창업 준비 안 된 거니까 오픈하지 마라. 오픈하지 마라. 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파트 시장의 임대료 수준이 좀 높은 편이고 또 강남은 또 더 높고 그다음에 또 재개발 지역은 좀 낮고 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고 또 우리 남관희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성향에 따라서 네, 고객의 유형에 따라서 네,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아무튼 창업이라는 게 뭐 어떤 특별한 한 가지 가지고 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또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공인중개사마다 지역 모임이 있다고 하는데 계신 곳에 모임이 있는지 신규 가입하려면 입회비 같은 게 있는지 가입을 꼭 해야 되는지 가입을 하면 장단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 뭐 이런 질문도 주셨는데 사실 직접적으로 이게 언급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들을 하시는지 제3자의 관점에서 전달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뭐 그냥 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려서 구역별로 그냥 블록별로 달라요. 그래서 이쪽은 있고 이쪽은 없고 이쪽은 있다가 깨졌고 다시 2개가 됐고 3개가 됐고 그런 데도 있고요. 근데 저희 쪽은 유독 좀 약해서요. 저희는 이게 길게 돼 있는 데다가 뭐 이렇게 밀집이 돼 있지 않아서 그런지 저희 쪽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회는 뭐 있는 사람끼리 알아서 하는 모임이다. 진짜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배우원이시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니요, 저는 알아요. 우리 지역은 없어요라고. 아니, 진짜로 없어요.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진짜로 없어요. 있는데 혹시 본인만 가입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대부분 공덕 이 분회장입니다. 내고는 안 갈 것 경험은 같은데. 있죠. 뭐 네. 대부분이 있죠. 네. 대부분이 있고 뭐 나름대로의 교육을 가지고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입회를 받아주는 데도 있고 아예 안 받아주는 데도 있고 안 받아준다기보다 입회원 전원의 만장일치해야지 된다고 그러면 거의 불가능인 거거든요. 만장일치. 예, 만장일치 뭐 이런 식의 규율이 맞아요. 있다 보면은 거의 뭐 불가능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회원 자리 인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걸 하지 말고. 보통 아파트 단지 쪽에는 그 회원제 비회원제로 나눠서 있긴 한데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그 회원제로 이렇게 운영하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저희도 그 이제 모임은 있는데 그게 이제 여러 공인중개사들한테 무슨 피해가 가거나 이런 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입회비 정도야 뭐 있죠. 왜냐면 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예, 뭐 있는데 그렇게 재개발 쪽에는 특히 상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가 쪽에 중개를 갖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그쪽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예. 뭐 회라는 거는 뉴타운 같은 경우에 입주장 끝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죠. 1년, 2년 지나야지 예, 이게 예, 형성이 맞아요, 되니까 맞아요. 예, 그거 형성될 시기에 제대로 안 되면 없는 지역도 있고요. 그게 또 탄탄한 데들 단지가 커지면은 그렇죠. 더 예. 단단하게 있는 거고 예. 비싼 아파트면 더 단단한 거고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게 또 그 회에 가입돼 있는 사람의 입장과 회에 가입이 안 돼 있는 사람의 입장이 워낙에 180도 다른 부분이라서 사실 일장일단은 분명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또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공인중개사 합격하고 나서 분양상담사 이런 거에 관심 가지시는 남성분들 특히 또 있어요. 네, 왜냐면 소공으로 취업이 안 되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해주고 싶으세요? 사실 분양 상담사가 분양 시장이 뭐 수입이 굉장히 커 보이고 좋아 보이잖아요. MGM이 굉장히 높고. 그래서 그거에 진짜로 본인이 능력이 있고 영업력이 있고 성격이 맞는 분들은 그런 거 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지만 뭐
그냥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쉽지 않고 거기다가 성격이 안 맞으면 아니면 또 너무 잘 맞아도 문제고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 거기 가서 느긋하게 있으면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느긋하게 끝나버릴 수 있는 시장이 느긋하게 끝나죠. 아무것도 없어요, 결과가. 그냥 왔다 갔다는 하니까 아침밥 값은 출퇴근 시간만 지켜주면 아침밥 값을 주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아침밥 받고 아침에 있다가 오후에 그냥 한 바퀴 돌고 들어가고 끝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분양판이 반절이 나갔기 때문에 남아있는 분들도 거의 힘든 상태고 지금 최근에 분양했던 곳들도 보면은 상당히 분양률이 예전 같으면 완판 쳤을 만한 입지인데도 불구하고 분양사 입장에서 30% 정도가 분양이 됐대요. 근데 실질적으로 까보면은 뭐 15%가 안 넘을 것 같은 느낌? 10% 겨우 넘지 않았나?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양 상담사로 들어가서 내가 손님한테 물건만 잘 소개시켜 주면 좋겠지가 아니라 분양팀이 하나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싸워요. 예, 분양 대행팀끼리 싸우고 그게 또 한 팀도 아니고 빨강, 파랑, 노랑 뭐 목걸이들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면은 그 중에 파워가 센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과 파워가 약한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또 나뉘어져서 광고도 이거 회보다 더 세요. 광고도 못하게 뭐 유튜브 뭐 안 돼. 심지어 최근에 부동산도 가지 말랬대요. 네, 부동산에 가서 걸리면 너는 바로 퇴출이야. 그렇게 해서 나오는 지금 상황에는 나가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가지 말래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파벌 싸움이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파벌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근데 파벌 센 데는 그렇게 해서 가니까 그러다 보면 또 분양도 안 되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줄도 잘 서야 되고 자기 실력도 있어야 되고 체질에도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또 아주 제가 대표님들이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보니까 아주 이슈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보통 남자들은 아파트에서 중개업하기 어렵다 했는데 아파트에서 중개업하신 두 분. 남성분들은 보통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으로 가는 게 좋다 하는데 우리 여성과 재개발 선수 네 이렇게 오셨는데 자 일단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재개발은 여쭤봤으니까 남자들의 아파트 중개업 창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생각을 한번 여쭤볼게요. 저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음마 같은 경우도 남자분들이 잘하는 부동산은 거의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강남의 특수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강남에서요 중개업 세금만 정말 잘 알아도 중개업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특히 아파트 중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를 남자분들이 그런 자기의 무기를 장착해서 한다면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남관희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일 핵심일 것 같은데. 일단 아줌마가 돼 있어야죠. 제가 중개업하면서 깜짝 놀란 게 저기 부동산 하시는 남자분들 뭐 서울에서 하면 거의 뭐 아파트라든가 뭐 도심 쪽이니까 그런 분들이 노래방 가셔서 노래도 잘하시고 예, 뭐 어울려서 잘한다기보다는 다들 고음 노래를 그렇게 잘하세요. 보면은 희한하게 그리고 자세도 좀 여성스러워져 있으신 분들 계시고 그런데 아무래도 내가 상대를 불편하게 하면 들어올 사람이 없죠. 일단 오시다가 남자면은 저 멀리서 딴 데로 가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래서 그거 일단 말을 틀 수 있는 거리 내까지만 들어오면 거기서부터 위화감이 없게 잘 서로 대화할 수 있을 수준을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거 잘 맞춰줘야 된다. 여성화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자, 일단은 한 가지 분명하게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남자라고 해서 아파트 중개업을 하기 어렵다라는 어떤 그런 고정관념은 좀 깨주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또 뭐 재개발 지역에서 창업하려면 남자가 좋다라는 고정관념도 역시 이 자리에서 깨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또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기존 사무실 인수할 때 권리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지 뭐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사실 각자 생각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우리 현장 전문가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역마다 많이 다르죠. 지역마다 때문에 달라요. 오히려 서울보다 지방 쪽이 더 비싼 경우도 있고 물건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명단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량에 따라서 다르고 지금 오히려 마포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 좀 서울 전체적인 평균을 놓고 봤을 때 저렴한 편이 아닌가
최근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서울이라고 그렇고 지방이라고 그렇고 이렇게 그거의 차이라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 권리금은 그 중개사무소의 1년 매출의 절반 정도는 적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뭐 권리금 얼마를 요구했을 때 뭐 이 정도를 매출에 이 정도면은 나중에 잔금 때 보여주세요. 네, 그러면은 뭐 더 드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인수를 했고요. 제 거 팔 때도 마찬가지로 나 권리금 얼마 받아야겠고 나 작년에 세금 얼마 냈어. 딱 이거 보여주고서 예, 이러고선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달달이 다르기 때문에 6개월 평균 이렇게 잡으면은 너무 편차가 심하잖아요, 중개업이. 네. 그러다 보니까 1년을 통틀어서 절반 정도의 매출이 저는 적정한 권리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시청자분들 질문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이거 먼저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기존 사무실 인수 권리금이 얼마가 적당한가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다. 이게 명확한 정답입니다. 네.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격증 합격하고 나서 실무교육 이런 거 받아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뭔가 배워야 된다. 이런 생각은 하셨어요? 100%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몰랐어요. 네, 처음에는 그냥 하면은 뭐 자격증 땄으니까 하면은 잘 되겠지. 내가 잘하는 지역에서 하면은 잘 되겠지. 그러니까 강남에 올 때 연고도 있고 내가 잘 아는 지역이니까 굉장히 잘할 줄 알고 왔는데 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뭐 교육을 좀 받아봐야지라고 해서 교육을 하니까 확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적극 추천하고 싶어요. 어떤 교육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뭐 네오비 교육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요. 뭐 특히 그러니까 마케팅 대부분 손님이 없어서 못 하시죠, 계약을요. 손님을 잡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마케팅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았었고,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손님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뭐 DB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다른 부동산들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그 벤치마킹,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참 함축되어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 교육이 매출이 올라가는데 도움이 되셨어요? 그럼요. 그래요? 어떤 거가 도움이 됐어요?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브도 일단 유튜브로 매물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유튜브 때문에 딱 했다기보다 일단 유튜브 보고 온 손님은 상담하기가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뭐 네, 그런 게 매출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리고 손님을 관리할 수 있는 DB라든지 뭐 이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흑역사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 인맥을 쌓을 수 있는 곳이다? 아니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 자격증 따서 나오면은 새로운 시작이지 이게 뭐 내가 이만큼 왔으니까 여기서부터 달려가면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자격증을 딴 시점이 그냥 바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할 수 없는 거가 아니라 그냥 다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공부터 하라고 아까 말씀드린 이유도 내가 아파트 말고도 이렇게 다양한데 조차 모르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실무적인 거는 마찬가지로 내가 옆에 있는 부동산한테 가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개업하고 나면 뭐 옆에 있는 부동산한테 가서 나 초보인데요 하고 시작하면은 평생 쟤는 초보야. 저도 최근에 얼마 전에 조금 약간 실수를 하면 실수인데 그분 창업할 때 제가 초보라고 봤으니까 계속 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초보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아니더라고요. 뒤통수를 치고 다니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네. 근데 어쨌든, 옆에 가서 물어볼 수는 없는 거고, 내가, 어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제대로 된 교육으로 선택을 해서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그 부분에서는 네오비 교육을 강추드리죠. 네, 다른 교육은 저는 안 받아봐서 일단 모르겠는데, 네오비 교육만큼은 확실한 그 마케팅이라든가 그리고 저는 유튜브 쪽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부지런히 뭐 매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것들을 했으면은 더 많은 매출을 올렸겠지만 지금도 유튜브만 한 거 가지고도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태니까요. 그 부분 앞으로 유튜브가 그 광고라든가 그런 거에서 손님이 찾아오게 뭐 부동산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온라인 매체로 해서 마케팅을 해가지고
손님을 내 손님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것들이 이루어지니까요. 그 부분도 확실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주는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참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영수 대표님은 네, 실무교육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가장 안전하게 가는 길을 알려줬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는 길에서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누군가 같이 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도 난간의 대표님처럼 네오비 통해서 유튜브로 일단은 저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통해서 또 고객분들도 많이 만나고 용기도 얻고 해서 실무교육은 저는 100% 도움이 필요한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공인중개사 처음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그러니까 어떤 교육이든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제가 많은 분들 중에 세 분을 특별히 좀 뵙자고 한 이유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기본적인 운영을 잘 하시잖아요. 네. 네. 계약을 위한 방법, 물건 확보 방법, 광고하는 방법, 뭐 나름대로 이런 노하우들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살짝 하나씩만, 너무 많이 공개해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씩만 알려주고 싶은 노하우 같은 거 있으면 이런 건 꼭 해라. 뭐 매물 확보는 이렇게 해라. 광고는 이렇게 해라. 뭐 이런 거 관련돼서 다른대로 본인들의 노하우가 있으시면 하나씩 귀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다른 분들은 쉽게 따라하지 못하겠지만 대치동에 있다 보니까 학원 상담을 되게 많이 해주거든요. 학원 상담. 네, 처음에는 어느 학원이 어떻고 애 성적이 어떠면 어디를 보내는 게 좋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요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다른 부동산에 못 가요. 그러니까 나한테 학원 얘기 계속 듣고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부동산에 뭐 있는 것 같은데 이것 좀 찾아주세요.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학원 상담까 이런 식의 그 지역에 맞는 자신만의 무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찾아가고 있는데 손님의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 맞춤으로 가야 되는데 딱 한 가지라기보다는 투자를 위해서 온 손님하고 그러니까 손님을 파악하는 게 빨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내 고집을 피우기보다는 그 손님이 원하는 거를 해줘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네. 늘상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재개발 지역이라는 특수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정비사업 전문관리사 자격증을 요번에 취득을 했거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그냥 사고 파는 계약만 체결하는 게 아니고 그 전반적인 거를 다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옆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또 조합원님들이나 주민분들께서는 사실 물어볼 데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부동산 가면 재개발 정비사업 쪽에서는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있다. 그 다음에 그쪽에 세무를 잘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있다는 거 그것만 가지고도 저는 제가 세일즈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렇게 보면 길가 쪽에 있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매물지 부동산보다는 손님지 부동산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역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리고 가능한 공동중개하는 방향으로 가고요. 매물을 많이 확보하지는 못해요, 저도. 그렇죠. 또 특수성이 있으니까 재건축 지역이라서 원래 그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될 게 재건축 재개발 지역은 매물 확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미리 알고 가셔야 되고 가격이 떨어진다 해도 그것도 오래된 부동산에는 나오는 거지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동산에는 잘 나오지 않는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반면에 이제 그 매물 광고 노하우, 뭐 아까 다들 말씀하실 때 유튜브 잠깐 얘기들 다 하셨는데 유튜브 직접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하시죠? 네. 효과가 좀 있나요? 어떠세요? 쌓여가고 있죠. 효과가 쌓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꾸준히 올리는 편이니까 꾸준히 구독자도 늘어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로 그러니까 유튜브 통해서 오신 분들은 뭐 크게 의심하거나 그런 건 별로 없으세요. 그리고 또 제가 의심스럽게 말을 안 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게 좋습니다, 저게 좋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잘 들어주시고 본인에게 이득되는 걸 충분히 상담한 후에 좋은 걸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하고요.
아무래도 전월세보다는 그 매매 쪽으로 손님이 더 잘 붙는 것 같아요. 예. 전월세는 어디 가서 해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부동산 쑥쑥TV라는 채널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일단은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유튜브로 해서 매수 고객들이 많이 오시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제가 운영하는 채널 자체가 정비 사업 재개발 쪽에 이제 그 다양한 정보를 같이 제공하면서 또 광명 뉴타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역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소식들을 알려드리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시고 또 그렇게 해서 또 상담하러 오시고 또 연결도 시켜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쪽도 고려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직접적인 매물 광고가 아니어도 일단 유튜브 보고 온 손님들은 일단 상담하기가 굉장히 편하고요. 일단 의심이 없이 그냥 되게 편하게 상담할 수가 있어서 우위를 가지고 상담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굉장히 좋은 매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 같은 경우는 유튜브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방송사들하고도 연관이 돼서 뭐 이렇게 더 이상 더 이렇게 확장해 가면서 그럴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진짜 다 그 공중파 출신이시네. 이게 대단한 스타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갈게요.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본인에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 가장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돌아가면서 한 분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 자, 우리 그러니까 중개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과 부딪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한테 이렇게 상처를 받고 사람과 계속 상담을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지 않게 되기 위해서 자기 멘탈을 잘 정비하고 그리고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뭐 사실은 조금 이게 저도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불편한 손님들이나 이런 손님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걸러버리니까 이 손님은 딴 데 가고 딴 데 가고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진상 손님들을 안 하는데 어떤 데는 맨날 진상만 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못 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잘하는 부동산에서는 계속 안 하니까 그 부분 상대 안 해주니까 딴 집 가고 그 집 상대 받아주는 집만 계속 가고 그러면서 우리 멘탈 지켜가면서 상처받지 않고 일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끔 고객이 다른 부동산 와가지고 욕하시는 분이 계세요. 어디랑 싸웠네, 뭐 어디 부동산이 어쨌네 이러면 저는 100% 고객이 잘못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부동산 해보니까 부동산 사장님들이 고객이랑 싸울 일이 없어요. 먼저 시비 걸지 않아요, 절대로. 그러면 손님이 이상한 거지. 아무리 우리끼리 싸워도 절대 손님한테 함부로 안 하거든요. 그러면 손님이 이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볼 때 절대 자기가 이상하다고는 얘기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그냥 그런 거 잘 지켜가면서 하면은 오래 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갔습니다. 그렇군요. 자, 남관현 대표님은요, 뭐가 제일 어려우세요? 저도 마찬가지로 사람 많이 대하는 거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내 맘과 같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뭐 부동산을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고 손님을 만났을 때도 뭐 물건주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내 맘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는 잘해준다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뭐 돈 안 주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잘해주는 사람도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손님에게 너무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이나 아니면 손님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상처받지 않게 멘탈 관리를 잘하고, 또 하다 보면 부동산에 혼자 요즘같이 손님 없을 때는 혼자 앉아서 있다 보면 문득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저는 자연 풍광이 좋아서 혼자 있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그러신 분들이 그맘때 또 마음을 잘 추스려서 다른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저희 흑역사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이제 초기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조금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완숙기가 되신 분들 중에는 주변의 유혹에 흔들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뭘 하자가 아니라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한번 옆으로 엇나가시면은 소리 소문 없이 사무실을 빼고 나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조영수 대표님. 네, 두 분 대표님 말씀처럼 똑같이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느끼는 것들이 다 사람과의 상대인데, 근데 이게 더군다나 양쪽을 다 만족을 시켜야 되는 중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저희가 느끼는 그 스트레스는 더 많은 거고, 네,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풀고 그 멘탈을 잘 관리를 해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일단은 건강하게 해야지만 이 중계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계를 늘 재밌게 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긍정적인 생각으로. 예, 긍정적인 생각으로 늘 희망을 가지고. 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세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해 주셨던 게 사람 상대하는 게 어렵다. 이런 말씀 해 주셨는데, 아, 그렇군요. 자,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 나온 김에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공인중개사분도 많고, 우리 내부 회원들도 지금 많이 시청하고 계셔서, 네, 하나 말씀을 드리면, 고객이 많으면, 스트레스 안 받는 고객들만 상대해도 된다. 근데 고객이 없으면 스트레스 받는 고객들하고도 어쩔 수 없이 상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손님을 많이 늘려라.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한편으로는 아까 물건 확보 관련된 부분들도 네, 일단 인근 부동산하고 친하게 지내서 공동중개를 통해 매물을 확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굉장히 중요한 방법인데 뭐 개인적으로 그 부분만 의존할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매물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개발하셔야 되는데요. 먹고 살만하면 다 안 해도 된다. 네. 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된다. 이런 말씀도 더불어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네오비에서 사실 대표님들이랑 좋은 인연이 돼서 너무 반갑고 한편으로는 성장하는 모습들을 옆에서 보고 있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만족이고 보람이고 기쁨입니다. 네, 그래서 오랜만에 대표님들과 같이 유튜브에서 네오비 TV도 한 것도 좋고, 네, 그리고 또 좋은 얘기들 많이 해주셔서 그것도 너무 좋고, 또 네오비만 너무 좋다고 얘기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따가 남으세요. 네. 아, 농담이고, 네, 그렇게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네, 그런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요즘 분위기는 33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합격을 했는데, 본인이 이제 합격에 대한 자신이 없으니까 예전만큼 문의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그러니까 뭐 절구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뭐 절실하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은 네오비 오지 마라.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수업이 좀 빡세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뭐 해야 될 것도 많고, 알려드리는 것들도 많고,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상황 뿐만 아니라 합격하신 분들에 대한 조언,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 창업과 관련된 얘기까지 전반적으로 쭉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네. 갑자기 제가 연락해서 좀 뵙자고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한데 오늘 방송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양쪽하고 다 거래를 해와서 아, 그렇죠? 다 해보셨어요? 네, 공동중개를 다 해봤기 때문에 언니 맛보는데 어떻게 그래요? 네오비니까. 네오비니까. 지금 그치? 이제 네오비 식구들도 많아졌고 그래서 어느 지역에 가나 뭐 나 거기 물건이 내가 물건지가 됐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거기 물건 좋은 거 있으면은 이라고 말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또 거래가 되니까 네오비 규모가 많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기회들이 조직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또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외롭다라고 느낄 때 누군가 있는 거, 같이 하는 누군가가 있는 게 정말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부동산에 계신 분들이 채워줄 수 없는 뭔가가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을 또 채울 수 있어서 그죠 우리. 네. 그렇죠. 이 네오비 안에서 이렇게 사실은 지역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들과도 친하고 같이 뭐 술도 마시고 하지만 거기서 저 오늘 계약했어요 이렇게 자랑 못 하거든요. 맞아요. 그걸 못 하고 큰일 나거든요. 근데 여기서 같이 그런 얘기하면 축하해주고 서로 할 수 있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조 대표님은 오늘 어떠셨어요? 네, 저는 유튜브 매일 하셔가지고 뭐 평범하죠? 그래도 어쨌든 저 처음 자격증 따가지고 네오비 왔을 때 그때 초심의 마음으로 잠깐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예, 그래서 저도 좋은 이런 시간 가졌다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시간 또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네. 일단 빛나는 우리 지역 전문가 대표님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함께 하게 돼서 너무 저도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었고 참
보니까 특징들이 있어요, 그죠? 다 모든 분들과 공동 중계를 하는 이런 귀여움을, 야, 깜짝 놀랐네요. 네. 근데 하나는 분명한 거는 본인이 생각과 의지가 있으면 기회는 만들어 드리고 있죠. 그죠? 근데 굳이 할 생각이 없는 분들을 등 떠밀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기회는 다 자기가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빛나는 대표님들과 함께, 네. 오랜만에 특별한 생방송을 진행을 한번 해봤는데, 시청자분들에게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길 바라고요. 오늘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유익한 정보도 나눠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가끔 또 한번 연락드려서 초대 드릴 테니까 그때도 흔쾌히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늘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새로운 소식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